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NH농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단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확산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타 은행에서도 잇따라 한도 소진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 관련 자금 마련 불안이 커지면서 대출 대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매매 가격 지수는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90% 이상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1, 2인 가구의 비중 증가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서울 빌라의 평균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한 달 만에 30% 가까이 뛰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권역별로는 강북 도심권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고 경기도와 지방의 가격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지난 7월 제주의 연립 다세대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당국발 대출 규제의 일환으로 지난주 NH농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단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확산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타 은행에서도 잇따라 한도 소진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 관련 자금 마련 불안이 커지면서 선제적 가수요까지 커진다면 대출 대란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흥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을 상대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라며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농협은행이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을 11월 말까지 전면 중단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계대출을 규제를 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요. 유동성이 떨어지고 또 이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가 되다 보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대출을 통해서 지원을 조달하려는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한계가 있게 되겠죠.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매매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전세 시장에 머무르게 되는 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세 가격은 이 대출 이게 하나 더 추가가 되면은 더 상승할 수 있죠. 이 수요가 어느 정도 매매 수요로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안 넘어가고 그냥 전세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은 더 경쟁하게 되잖아요.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법의 여파로 전세 시장은 지금도 들끓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전세 가격 상승폭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흥렬입니다. 서울시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흑석 2구역은 공공 단독 시행으로 이미 시행자 지정까지 마친 상황이지만 상인들을 필두로 반대 움직임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유지 9,400평 중 2,000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횡포를 서울시는 정당하다고 보고 공공재개발을 강행하려는가. 이 주민 300여 명 중 상가 및 주택 소유자 140여 명의 사유재산권 및 자영업자 400여 명의 생존권의 문제를 임대아파트 500세대를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여도 되는 것인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내 일부 주민들이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공급 물량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흑석 2구역, 금호 23구역,
신설 1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부 주민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사업 진행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흑석이 같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통과했지만 그게 이제 반대가 심하면 아무래도 공공 쪽에서는 좀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죠? SH공사는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사업이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도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향후 공급 물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지난 7월 제주의 연립 다세대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66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인데 특히 집값 상승 여력이 높은 경기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제주에서 아파트와 빌라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서로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광역시 등 도시에서는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도시 생활에 적합한 아파트의 수요가 몰리는 반면 제주도는 한적한 생활을 즐기기 위해 제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운하우스 형식의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투자 방식이 공시가격이 낮은 토지를 여러 개 투자하는 방식으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과거보다 외국인이 매매한 국내 토지의 필지 및 면적은 크게 늘었지만 전체 공시가격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 특히 경기도를 중심으로 개발 이전의 땅을 미리 구매해 향후 개발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 성향이 과거 넓고 공시가격이 높은 토지에 대한 투자에서 규모가 작고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에 대한 투자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 용도를 살펴보면 아파트 등과 함께 용지에 대한 토지 구매가 크게 늘면서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개발 전 토지를 구매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시황입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 반영되기에는 부족한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4주차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 올랐습니다. 전주 상승폭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 상승폭도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4%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중 서울은 0.22% 상승하며 전주 0.21%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대체로 매물 부족 현상이 보이는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의 중대형이나 강북권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0.39% 올랐습니다. 월계동 주요 재건축과 상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도봉구도 0.29% 뛰었습니다. 창동 재건축 단지와 쌍문동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0.23%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강남구가 0.28% 올랐습니다. 중대형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됐으며 대치동과 도곡동 위주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송파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근 지역인 신천동 재건축과 가락동 신축단지를 중심으로 0.27% 올랐습니다. 서초구는 방배동 재건축 또는 인기단지 위주로 0.23% 상승했습니다. 강동구는 0.18% 뛰었습니다. 명일동과 고덕동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강남 4구 전체 상승폭이 확대된 모양새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경기도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전주와 같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오산시의 경우 중저가 단지가 상승을 견인하며 0.83% 뛰었습니다. 의왕시는 하기동 준식초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오전동 위주로 상승하며 0.69% 올랐습니다. 시흥시는 0.69% 상승했습니다. 저평가 인식이 있는 죽일동과 하산동 등 중저가 단지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평택시는 역세권 인근 단지와 고덕 신도시 위주로 0.68% 올랐습니다. 군포시는 대암이동과 도미교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0.66% 올랐습니다. 인천도 0.41% 오르며 전주와 같은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연수구는 교통호재가 있는 연수동, 송도, 옥련동 위주로 상승을 견인하며 0.58% 상승했습니다. 서구는 0.50% 올랐습니다. 청라국제신도시 신축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부평구는 청춘동과 부계동, 부평동 등 역세권 단지가 상승을 견인하며 0.46%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의 지방은 0.19% 올랐습니다. 전주 0.21%보다 상승폭이 소폭 둔화했습니다. 이중 5대 광역시는 0.19% 올랐습니다. 부산이 0.25% 뛰었습니다. 해운대구는 좌동 신도시 위주로 상승하며 0.42% 상승했습니다. 연제구는 거제동 중저가 단지와 연상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0.35% 올랐습니다. 기장구는 일광 신도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0.35% 상승했습니다. 대전은 0.28% 상승했습니다. 유성구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송강동, 지족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0.33% 올랐습니다. 대덕구는 0.30% 올랐습니다. 대화동 재개발 단지 및 산업단지 인근 단지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동구는 개발사업 기대감이 있는 신흥동과 파남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0.27% 올랐습니다. 이와 달리 세종시는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 0.02% 떨어졌습니다. 매물 누적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주 0.06%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하락폭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다음으로 전세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주간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9% 올랐습니다. 0.20%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3주차보다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수도권도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수도권 전세 가격은 0.25% 상승하며 3주차 0.27%보다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다만 서울은 0.17%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 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나 역세권 및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며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가 0.28% 뛰었습니다. 상계동과 월계동 중저가 단지와 중계동 등 학군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도봉구는 0.18% 올랐습니다. 도봉동과 쌍문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은평구는 녹번동과 응암동, 불광동 역세권 대단지가 상승을 견인하며 0.17% 상승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송파구가 0.19% 올랐습니다. 학군 수요가 있는 거여동과 잠실동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강남구는 대치동과 도곡동을 중심으로 0.18% 상승했습니다. 강동구는 상일동과 암사동, 고덕동 준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0.17% 올랐습니다.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 영향이 있는 방배동과 우면동이 상승을 견인하며 0.15% 상승했습니다. 강서구는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0.20% 올랐습니다. 동작구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대방동과 사당동을 중심으로 0.18% 상승했습니다. 경기도는 매매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한 데 반해 전세 가격은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4주차 전세 가격 상승률이 0.3%를 기록했습니다. 3주차 0.32%보다 0.0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성시가 0.73% 올랐습니다. 공도읍과 원곡면 일대 위주로 매매 가격이 상승과 동반해 전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시흥시는 은행동과 정왕동 등 역세권이거나 저평가 인식이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을 견인하며 0.49% 상승했습니다. 안산 단원구는 선부동과 고산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48% 올랐습니다. 인천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3주차 전세 가격 상승률은 0.29%였으나 4주차에는 0.25%를 기록했습니다. 연수구는 0.50% 올랐습니다. 정주 여건이 양호한 송도동, 신축단지와 옥련동, 동춘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계양구는 작전동과 효성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31% 올랐습니다. 남동구도 0.23% 올랐습니다. 노현동과 만수동, 역세권 구축단지와 서창동 준신축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부평구는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부평동과 상곡동이 상승을 견인하며 0.21% 상승했습니다.
지방 전세 가격은 0.13% 상승했습니다. 3주차 변동률 0.14%에서 오름세가 약해졌습니다. 이 중 5대 광역시는 0.12% 올랐습니다. 울산이 0.26% 상승했습니다. 동구가 서부동과 전화동 중저가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하며 0.45% 올랐습니다. 북구는 매곡동 산업단지 인근과 교통환경이 양호한 명촌동이 상승을 견인하며 0.33% 상승했습니다. 울주군도 정주 여건이 양호한 삼남읍과 청량읍 신축단지를 중심으로 0.33% 올랐습니다. 대전은 0.21% 상승했습니다. 대덕구가 직주 근접한 석봉동과 목상동을 중심으로 0.35% 올랐습니다. 중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태평동이 상승을 견인하며 0.29% 올랐습니다. 동구도 삼성동과 효동 등 역세권 인근 지역이나 정비사업 영향이 있는 지역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해 전세가격도 0.23% 상승했습니다. 세종시는 전세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주 대비 0.03% 떨어졌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지속되며 나성동과 다정동 일부 단지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집값이 연일 오르면서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을 발표하곤 있지만 문제가 부각되는 부분만 바라보는 두더지 잡기식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진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현진 기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참 시끌시끌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또 한쪽에서는 대출에 대한 부분을 좀 조여오기도 하고 때문에 또 우리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청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번 주에도 굉장히 쏠쏠한 청약 단지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지역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는 수원의 청약 접수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화건설이 짓는 한화포레나 수원원천이 31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 2개 동 총 157가구 규모입니다. 이 아파트는 삼성 디지털시티를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 디지털시티는 총 면적 17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앞에는 축구장 약 70배 크기 규모로 조성되는 영흥공원도 자리에 있어 입주민들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흥공원은 대규모 수목원과 생태숲 1.5km에 달하는 순환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교통망으로는 삼성로와 중부대로, 매영로, 영흥로 등 지역 핵심 도로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 수원 신갈 IC, 홍덕 IC 등을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와 용인 서울고속도로의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원일초가 아파트 도보권에 있으며 원일중과 매원고, 청명고 등 다양한 학군도 아파트 주변에 형성돼 있어 통학하기가 편리합니다. 입주는 2023년 11월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 수원에 위치한 분양 단지부터 살펴봤습니다. 수원이라고 하면 워낙에 입지 괜찮고 주변에 업무지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직주 근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층들이 좀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어느 지역인가요? 네, 이번엔 지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남입니다. 전남 광양시에서는 광양 와우지구 중흥 S클래스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지어지는 아파트로 총 911가구 규모입니다. 평형대는 전용 84제곱미터 단일 면적으로 조성됩니다.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교통입니다. 남해고속도로와 이순신대교, 이봉국도로의 진입이 수월하고 중마버스터미널도 가까워 광역교통망 이용도 편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국가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율촌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출퇴근이 쉽습니다. 도보거리에 초등학교 및 와우지구 내 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으며 와우 생태호수공원과 백운그린랜드, 마동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갖추고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등이 마련됩니다. 입주는 2024년 10월입니다. 네.
자, 전라남도 광양시에 위치한 와우 중흥 S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광양시에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광양시 황금동에서는 더샵 광양 베이센트 아파트가 분양합니다. 네. 지하 3층부터 지상 33층까지 지어지는 아파트로 총 727가구 규모입니다. 아파트는 외관부터 눈에 띕니다. 시공사로 참여하는 포스코 건설은 디자인 부문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맨디니와 협업해 개발한 코랄리나 패턴을 이 아파트에 적용합니다. 각 세대와의 평면은 4베이 판상형 구조와 4베이 3면 개방형 구조 등으로 구성됩니다. 내부를 보면 타입에 따라 주방 팬트리와 알파룸, 드레스룸 등을 배치했으며 옵션으로는 대형 드레스룸과 안방 붙박이장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반려동물 놀이터인 펫가든을 비롯해 중앙잔디광장인 더샵필드, 산수정원, 물놀이장 등의 시설들을 조성해 산책과 여가를 단지 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등의 운동시설과 더샵 북카페, 독서실, 키즈플레이, 스카이 라운지 등도 조성됩니다. 입주는 2024년 6월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청약 접수를 앞둔 단지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청약 단지가 기다리고 있네요. 많은 분들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번 주에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당첨자 발표를 앞둔 곳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에서 아산 테크노밸리 6차 이지더원 단지가 31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총 822가구 규모로 공급되고요. 이 중 719가구가 전용 84제곱미터로 조성됩니다. 시공사는 라인건설입니다. 이 아파트 인근에는 이미 이지더원 브랜드 단지가 5천여 가구 입주해 있습니다. 향후 총 8천여 가구의 이지더원 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염작초등학교, 아산 테크노중학교, 아산 전자기계고등학교가 위치합니다. 아산 테크노밸리 중심 상업지구의 생활 편의시설도 단지에서 가깝습니다. 교통망으로는 KGTX 천안-아산역이 인근이고 34번 국도와 북천안 평택고덕 IC를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이 단지는 내 집 앞 창고가 세대별로 제공되고요. 전용 84제곱미터 세대는 6.3m의 와이드형 광폭 거실로 설계돼서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광폭 거실은 파티션을 이용해 2개의 알파룸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또 넓은 드레스룸도 수요자 취향에 맞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은 규제를 받지 않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 분양 아파트로 입주자 당첨일 이후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는데요. 3.3제곱미터, 그러니까 1평이죠. 평당 900만 원 초반대의 분양가로 책정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 9월입니다. 네, 자, 충남 아산의 청약 당첨 발표 단지 살펴봤고요. 바로 다음 단지 살펴볼까요? 네,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당첨자 발표를 앞둔 단지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가 9월 1일 당첨자를 공개합니다. 이 단지는 총 2,333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어지고요. 건설사는 현대건설입니다. 아파트 주변으로 다양한 교통망이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인근으로 비룡 매송간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수원 광명간 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이 있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합니다. 단지에서 반경 약 3km 거리에는 수인 분당선 어천역이 있어 1시간 이내에 인천이나 수원, 분당 등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삼봉산 자락에 둘러싸인 것을 비롯해 축구장 2배 규모의 근린공원과 맞닿아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이와 함께 1.3km의 순환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으로 휴식 및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초등학교가 입주 시점에 맞춰 신설될 예정이고요. 봉담지구 내 봉담중, 봉담고 등의 학교도 통학이 가능합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고요. 4베이 판상형 위주 설계로 채광성과 통풍성을 높였습니다. 지상에는 차 없는 단지로 조성돼 단지에서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실내 일부 타입에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팬트리, 현관 워크인장, 다용도실 등 다양한 수납 공간이 제공됩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수영장, 유아풀, 사우나, 실내 골프 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맘스 스테이션, 작은 도서관 등이 조성됩니다. 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청약 당첨자 발표를 앞둔 단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느덧 이제 벌써 8월도 마지막 주인데요. 이 8월의 끝자락, 여름의 끝자락에 청약 당첨의 행운을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현진 기자님과는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